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송탄 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탄 출장 소장님께서는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탄 출장소장 오영규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이기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남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함께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철 건설도시과장입니다. 박성덕 건축녹지과장입니다. 홍탄 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탄 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300억 9,873만 원보다 105억 1,596만 원 증액된 406억 1,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시간 관계상 일일이 열거하는 건 설명드리는 건 생략 드리고요. 그 제출해드린 건설도시가부터 좀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업 내용이 이게 단위 사업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 항목 설명은 서면으로 이렇게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홍탄 출장소 추가 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기영 소장님, 이상철 과장님, 박성덕 과장님, 추경 예산 세우시느냐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추경 예산이 올라올 때는 그만큼 평택 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교통에 대한 도로라든지 뭐 기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한 그런 예산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예산에 대해서는 큰 의문이 없고요. 일단 그 추경 예산안 세운 금액에 대해서 꼼꼼히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잘 챙겨서 집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그 설명서 20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 세월교 지방도 306호선서부터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이번에 이제 5억 그 추경에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오래전부터 이게 진행이 되던 이런 사업인데 이게 진행이 여직 진행 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이게 그 금강리에서 그 화성 양감 가는 그 잠수교인데 이게 그 주변이 지금 그 탄약고가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그게 비만 오면 침수가 되거든요. 이제 이래서 이게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 도시과장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그 사업 추진을 위해서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은 현재 마무리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건설 사업 관리라 해서 이제 감리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감리 용역에 착수가 이제 올해 4월 29일 날 계약이 돼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현재 공사 계약이 돼 있고요. 실제 착공은 저희가 22년 8월 1일 날 착공하는 거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요, 예, 8월 1일자로 착공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올. 네네. 그리고 저희가 요번에 이제 부족한 공사비 확보를 위해서 15억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많은 좀 협조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부세가 5억 포함해서 이제 저기 시비가 10억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재난 홍수만 되면 아주 굉장히 시민의 안전에 그냥 위험을 초래하는 도로예요. 근데 이게 벌써 진행된 지가 4년 얼추 됐는데도 이게 진척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하는 건데 조속히 이렇게 진행이 되기를 이제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문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관내 보도 정비 공사 이게 이제 보도 재포장이 이제 이루어진 건데 이게 근본 1억 8천만 원 이거를 요구를 했네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자료를 제가 받기는 했어요. 받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그 이충동 그 도로 재포장 이게 이제 그 1억 8천이잖아요. 1억 8천인데 이게 또 안 된 그 재포장 안 된 거는 계획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지금. 근본 추경의 보도 정비 공사 1억 8천은 예. 저희가 이충동 상가 지역에 지금 이제 노면에 대한 포장 공사는 정비 공사는 다 끝났고요. 네. 상가 연합회하고 이제 저희가 협의됐던 부분에 있어서 아직 보도 구간의 정비를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 보도 정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좀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벌써 한 20년, 25년 넘게 이게 이제 그 이총 그 GS 마트 그 상가 그 주변이잖아요. 거기가 이제 주차장 시설도 별로 없지만 도로가 다 노면이 그 노화돼서 울퉁불퉁 하거든요. 이거를 좀 다니다가 시민이 거기서 넘어진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게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요청이 들어왔고 지속적인 민원이 제가 이제 받고 그 상인들과 제가 간담회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속한 시일 내에 여기도 이제 재정비가 되기를 저기 바랍니다. 예. 47페이지 하천 정비 및 유지 관리 그 설명서 좀 봐주세요. 이게 그 예산이 지금 1억 5천이 활성화 그 방안 추진 요금으로 이제 확보가 됐는데 여기가 이제 봉남대교에서 유원지 방향으로 영풍제지까지 그 정비 둘레길 걷고 싶은 거리가 지금 조성이 되는 건가요? 예. 네, 보충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당초에 본 예산에 그 하천 정비 및 유지 관리 위해서 3억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예. 현재 90% 이상은 이제 접평을 마무리했고요.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하천변에 풀을 잘라주는 예초 작업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네. 예초 작업비가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비를 조기 소진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예초 사업비를 좀 요구를 했고요. 또한 이제 그 시민 유원지에서 네. 저기 영풍제지까지 내려오는 구간에 아마 초하루 식사 등 이런 걸 좀 하기 위해서 추가로 설계 용역비하고 포함해서 3천만 원을 좀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런가요? 여기가 지금 그 풀이 우성해져 가지고 지금 그 별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지금 진시천 유원지가 방치돼 있다시피 하잖아요. 관리를 안 해가지고 관리가 소홀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아직도 거기에 이제 이렇게 하천변을 걷기도 하고 이러는데 칡렁쿨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잡풀들이 우거져가지고 뱀이 출몰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속히 정비 저기 돼가지고 그 쾌적한 유원지 그 환경을 좀 조성해 주길 바랍니다.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 이렇게 예, 반영을 한 그러니까, 겁니다. 예. 요 53페이지에 보면 점촌천 상부 준설 공사 이게 이제 이번에 추경에 2억을 저기 신청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가 준설이라고 하면 어디 구간을 지금 준설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복창천에서 이제 그 상류 부분 점점천에서 예. 준설을 일부러 좀 계획을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그 LH에서 지금 3단계 사업 구간에 또 하천 정비 사업이 또 중복해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그래서 좀 그 하천 준설을 좀 하려고 계획을 예산을 좀 요구를 드렸었습니다. 네. 예, 이게 준설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침전물이 좀 많이 쌓여 있고 지금 그 물론 지금은 이제 서정천 그 하수 종말이 지금 이제 저쪽 고덕 그쪽으로 이제 처리돼서 지금 하진 않지만 점천천이나 서정천이나 그 지금 고덕 신도시 사람들하고 구도심의 서정리 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하천변을 많이 저기 저녁 같은 데는 산책하고 걷거든요. 그러면 악취가 굉장히 심해요. 거기가. 그래서 현대 지하차도라고 고덕 신도시 들어가는 데 있죠. 그 현대 아파트 저기 선거관리 사무실 그 지하차도 거기를 지나자마자 하천 쪽에서 심한 악취가 지금도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주민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뭐 나무 식재도 별로 지금 신도시라 돼 있지도 않지만 그 침전물 같은 게 이제 많이 쌓이고 이래서 거리가 굉장히 산책하기는 좋은데 여러 가지 그 기반 시설들이 별로 없어요 거기가. 그래서 좀 정비 좀 잘 해주셔가지고 누구나 걷고 싶고 누구나 산책할 수 있는 하천 주변을 좀 정리가 잘 됐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의원님 지금 예. 참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사실은 여기가 예, 이제 지금 LH에서 하천 정비 사업으로 하는 예, 그렇죠. 예, 고덕 국제화 그 지금 3단계 개발 계획에 이게 포함된 지역입니다. 근데 예, 이제 여기 그런 일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예. 사업이 이제 자꾸 이렇게 또 지체가 되고 그렇죠. 예, 주변 사람들을 시민들께서는 뭐 산책도 하고 이러다 보니 민원도 생기고 냄새가 예, 조속히 이렇게 했으면 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은 했는데 이와 별개로 저희가 LH하고 지금 협의는 하고 하시죠? 있거든요. 예, 어디에서 하든 빨리 이렇게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예.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 일환으로 이번에 2억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상황에 따라서 만일 LH하고 협의가 잘 되면 네. LH에서 이렇게 LH 사업비로 이렇게 먼저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시비 뭐 이렇게 저희들이 쓰는 것보다는 예. 저는 그 LH에서 그걸 다 뭐 예, 정비를 맞습니다. 하고 거기에서 이제 다 기반 조성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고덕 신도시 같은데 저 가로 화단 같은 것도 다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시비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것도 좀 못마땅해요. 그 건설사들이 다 저기 시공을 하고 분양을 하고 나면 몇 년도까지는 이렇게 관리를 하게 해서 그 부분을 그런 분들한테 부과를 시켜야지 왜 우리 시비로 혈세를 낭비해가면서 이러는지 저는 그게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네. LH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부담시켜서 우리가 어차피 구도심이잖아요. 이쪽은 그쪽 고덕 신도시하고 서정이나 중앙동 이쪽은 구도심인데 그 신도심과 구도심의 균형 격차도 심하고 여러 가지 그 도시 정비도 잘 안 돼 있고 이래요. 이런 거라도 좀 쾌적하게 해 주셔가지고 그 시민들의 삶질 향상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예, LH 사업 구간이니까 저희가 좀 강력하게 협의도 하고 예, 저기를 주장도 하고 해서 하여튼 뭐 빨리 이렇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좀 제가 잠깐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도 관련 지역이기도 하고 지역구도 해서 저기 24페이지 보시면요, 예, 방축 1위 도로 개설 공사하고 26페이지 보면 궁 1위 마을 안길 도로 확장 공사 이 두 가지만 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방축 1위 도로 공사하고 궁 1위 마을 안길 공사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거의 83억하고 63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요 방축 1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처음 구간 완공한 구간의 연장선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거의 예산액을 지금 기획 확보액을 뭐 6억 5천 세워서 단계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토지 보상을 위해서 이제 보상비 편성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드렸습니다. 예. 나름대로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방축 1위 같은 경우는 워낙 지가가 다른 데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지가가 많이 상승된 부분이 있어서 사업 시기가 적절하게 빠르게 진행이 안 되면 이 예산 금액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이 도로공사 같은 경우 특히 그렇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요거를 좀 이 보상하는 것도 공고해가지고 진행할 때 좀 잘 면밀히 좀 검토하셔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요거보다 이제 제 궁2리 마을 안길 26페이지요. 요거에 대해서는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에 한 20억 정도, 28억인가? 처음에 예산을 28억인가 20억 정도로 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이게 최초 계획을 세웠을 때 예산이. 제가 사업 설명회 때 거기 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이제 나름대로 이 예산액을 세웠다가 전에 그 안에 보시게 되면은 다가구 주택을 인허가를 내줌으로써 그 도시 계획 선형이 기존에 저희가 이 도시 계획 도로를 선을 그어놨을 때 그거를 나름대로 허가만 안 내놨어도 나름대로 그거를 좀 조정해 가지고 옮겼으면은 상대적으로 이 공사 비용이 상대적으로 한 거의 2분의 1은 다운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건축 허가하고 이게 허가를 내줌으로써 거기서 다가구 주택을 지면서 그 앞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지금 철거하는 입장이 완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거? 혹시? 이제 현재는 이제 선형을 이제 변경 결정을 통해서 제가 아는 거는 그 건물은 철거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거로 이해를 그 했습니다. 옆에 있는 리슈빌에는 그게 철거가 안 됩니까? 전 철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옆에 있는 그 리슈비라고 옆에 있는 다세대 주택들을 다 철거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산 금액이 지금 60억 정도로 상승했다는 걸 지금 제가 짚는 거거든요. 요거는 좀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한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 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 출장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관할 읍면소관 제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 소장님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신동희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영 위원장님과 손남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한권 건설도시과장입니다. 한우식 건축녹지과장입니다. 김호경 안중읍장 대신 오이석 총무담당입니다. 박상범 오성면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공강구 현덕면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중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0쪽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도로공사 통신전수 이설 정상금 등 상계 사업을 반영해서 15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23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기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3억 140만 원 4천 원이 증가된 404억 4,02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부터 327쪽까지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99억 7,400만 원이 증액하여 328억 1,786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 주요 사업비로는 도로 개설 및 확포장 공사를 위해 보상비 및 공사비로 81억 3,400만 원, 파손되고 노후하여 정비가 필요한 도로 유지 사업비 등으로 18억 4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먼저 대반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협소한 마을 안길을 확장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상비로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승읍사무소 주변 접근성 향상을 위해 포승읍사무소에서 시도 23호를 잇는 도로 개설 공사비로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렴 3단에서 현곡 3리 마을회관 간 도로 개설로 주민 편익을 제공하고자 현곡 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보상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름 사거리에서 시도 6호선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 공사비 등으로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호 관광단지 주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진입도로 확충을 위한 현덕 리도 21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5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협소한 신복사 진입도로 확포장을 위해 공사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소한 마을 안길 확장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학현 212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보상비 및 공사비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덕초등학교 옆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로 등 학교 시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편익을 제공하고자 대한1, 2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1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손해 근열되고 파손된 도로 정비 공사비로 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된 가로등 교체 및 추가 설치로 조도 개선을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1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조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35억 1,62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신규 식재지가 증가에 따라 가로수 유지관리비 5천만 원, 구도심 녹지를 재정비하기 위한 녹지시설 관리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관용 차량 유류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안중읍 소관입니다. 안중읍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062만 6천 원이 증액된 30억 7,88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 구역 증가로 인한 시설물 청소원 근로자비 인건비로 95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금 협약에 따른 국무직 근로자 보수 증가로 110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부터 331쪽 오성면 소관입니다. 오성면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275만 8천 원이 증액된 18억 2,452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성면 신청사 집기 비품 구입으로 5,375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추가 인테리어 부분을 위하여 1억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2쪽 현덕면 소관입니다. 현덕면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602만 원이 증액된 9억 8,580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덕면은 기간제 근로자 당연 퇴직에 따른 퇴직금 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 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만 좀 질문 그렇게 궁금한 거. 그 40쪽 한번 잠깐 사업 설명서 40쪽. 사업 명세서 325쪽입니다. 내기 초등학교 주변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게 그 내기 삼거리에서 그 항만교회로 해서 학교로 가는 그 도로 말하는 거죠? 이게 지난번에 사업이 계속 진행이 안 되다가 그 지적 불합치 맞아가지고 좀 지연이 됐었죠. 네, 그게 지금 해결이 됐습니까? 네 대부분 이제 완료가 돼서 지난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가 돼서 이제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가 너무 지연이 돼서 주민들이 좀 상당히 불편해하는데 다행히 추경에 올라서 다행이고요. 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42쪽에 보면 오성수방소에서 시도 9호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이게 보상 문제 때문에 조금 일부 지연이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해결이 됐습니까? 예, 예. 아, 다행입니다. 이것도 좀 주민들이 상당히 좀 그 사업 지연에 따른 불만이 많으니까 조속히 좀 실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44쪽에 보면 안중 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 이게 처음에는 거기 반룡안의원인가요? 그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로 계획이 돼 있다가 그 수원 쪽으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 그쪽에서 그 들어가는 길로 이렇게 변경이 된 상황이죠, 이게. 네, 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밑으로 갔을 때 들어가는 거는 우회전해서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왔을 때 그게 좀 약간 휘어진 도로라 그 수원 가는 도로랑 접속하는 부분에서 안중 쪽으로 우회전하기가 상당히 좀 구조상 좀 힘들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그건 아직 뭐 최종적으로 해결은 안 되는데 아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 가각부 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그건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그 정비 방안을 보고 한번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 좀 설계할 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수원 쪽에서 오다 보면 우측으로 이렇게 이제 우회전하면서 이렇게 휘어서 들어가는 도로라 그쪽에서 나올 때 보면 반대로 안중 쪽으로 오다 보면 그 각도가 도저히 안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잘 신경 써서 해소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한명 의원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업영 의원입니다. 그 태평 아파트 옆에 그 도로 개설된 거 있죠? 지금 그 이번에 준공 떨어뜨린 건가요? 아, 그쪽은 송출 고덕 쪽이 아닌가 거기? 아, 거기요? 죄송합니다. 저는 뭐 특별히 안전출장소에서 추경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 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관할 읍면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 출장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흥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창입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농감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영 위원장님과 손남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윤광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우진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송재경 축산과장입니다. 원정원 기술보호과장입니다. 김인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심윤영 유통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명세서 236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4,058만 원이 증액된 490억 5,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 내실을 반영한 것으로 부서별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7,749만 원이 증액된 1,324억 8,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내역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2억 6,274만 원이 감액된 680억 1,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올해 처음으로 도입 시행된 농민 기본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5월 16,523명에 대한 1, 2분기 지원금 49억 5,700만 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당초 계획 대비 지원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74억 1,366만 원이 감액된 118억 1,0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분기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7,544만 원을 증액한 7억 6,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험 가입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영농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3쪽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등기의 지원 및 농업용 무인 공동 방지하기 지원입니다. 사업량이 감소하여 1억 5,365만 원과 3억 4천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 생산 재배단지 기반 조성 사업은 밭작물 생산단지 규모화를 통해 밭작물 생산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농기계 및 포장재 구입 지원은 1억 6,1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쌀 적정 생산 참여농가 지원입니다. 벼 재배 면적 조정을 통해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농가 지원금 1억 7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무기질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 경영기 부담 경감을 위해 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23억 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농 편의 제공을 위한 농업 기반 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농업인이 안전하게 영농할 수 있도록 농업 기반 시설 유지 보수 사업과 용배소 정비 사업에 10억 8천만 원과 3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도정책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 217만 원이 증액된 40억 4,99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20년부터 중단되었던 슈퍼닌 농업대학 국외연수 지원사업비에 5,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지 우수 사례 수집을 통해 보다 질 높은 농업인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34억 7,063만 원이 증액된
187억 85만 원입니다. 288쪽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억 5,180만 원이 증액된 14억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계란 GP센터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계란을 생산하고 유통하기 위한 계란 유통센터의 건축, 리모델링, 장비 구입 등의 지원 사업비에 18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 방역 대책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의 선제적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 항공 방제와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홍보비에 5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 선진형 농장 조성 사업입니다. 건강한 가축을 키우고 차단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환경 시스템 개선 사업비에 1억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1쪽입니다. 양동 농장에서 발생하는 가축 폐사체의 위생적인 처리 지원을 위해 가축 폐사체 수거함 지원 사업비에 1억 7,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입니다. 반려견과 사람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비에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기술보호과 소관입니다. 기술보호과는 기존 예산액보다 461만 원이 증액된 86억 8,9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 사업비에 452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벼 정보보급종 구입비를 지원하여 농업인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5쪽 농촌장학과 소관입니다. 농촌장학과 세출 예산은 기존 예산액 대비 3,198만 원이 감액된 29억 6,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태원 방문객의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생태원 시설관리 사업비에 8천만 원을 증액하여 6억 6,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휴게공간, 그늘공간 등을 조성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7쪽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 세출 예산은 기존 예산액 대비 519만 원이 감액된 300억 5,4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슈퍼니스탈 소비촉진 및 브랜드 홍보를 위해 대한민국 명주대상 지원 사업비로 4,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입니다. 기 신청한 사업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추가 선정코자 했으나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없어 사업비 1억 9천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 마을을 조성하고 농업인들의 경영안정 도모와 함께 안전한 영농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출한 이번 추경 예산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경 예산이 얼마가 올라온 거죠? 전체? 좀 금액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 감액하는 거 빼고 그죠? 2억 7천. 감액되는 거 빼면은 꽤 되겠네요. 그죠? 농민 기본소득이 이제 70억 이상이 감액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70여억 원 정도 지금 예산이 들어온 거죠. 네, 맞습니다. 결국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그 농업정책과 그 가용 차량 유지 관리비 유류비가 많이 지금 인상이 돼서 어려움을 겪는 거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운용 차량이 농업기술센터에는 총 몇 대나 됩니까? 일단 전체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이제 운영하는 게 이제 버스하고 총 7대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유류비 급등으로 인해서 이제 이번에 추가로 적용합니다. 총 농업정책과에서 7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뭐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이게 지금 다른 실국소를 봐도 어느 부서는 유류비 상승에 인한 그 유류비를 이제 추가 청구한 부서가 있고 어디는 또 안 한 부서가 있다는 얘기죠. 뭐 당장 여기 출장소만 조금 아까 했었던 출장소만 보더라도 어디 출장소는 유류비 상승분을 청구한 데가 있고 어디는 안 한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안 한 데는 뭐냐? 안 한 데는 차로 운행 안 하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예, 이거 뭐 예산 올라온 거야 뭐 이해는 하겠지만 예. 이게 이제 이런 예산 편성 부서와 상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전체 실국소하고 같이 동반 같이 상승분을 좀 반영을 하든지 20-30% 전체적으로 그렇죠. 어느 예. 부서는 올라오고 어느 부서는 안 올라오면 어느 부서는 운행 안 할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뭐 농업기술센터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부 부서하고 잘 협의해가지고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본 예산에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제 왜 추경에 이런 보험료 같은 게 들어오죠? 그런 것도 조금 문제가 좀 있는 지금 것 같습니다. 농민 기본소득 뭐 업무 보고 시간에 좀 말씀드렸지만 예. 이제 3만 명을 기본으로 예상을 했다가 12,000명은 이제 감소분으로 보고 18,000명으로 이제 수요 예측을 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이제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마을위원회 운영비라든지 행정보조인력 인건비 같은 경우 다 합치면 한 10억 정도 되는데 예. 이 부분을 매년 이렇게 지출할 것인지 아니면은 어떠한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동의해 주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본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 나름대로 이제 물론 이제 이게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네. 도에서 배정되는 게 있기는 하지만요. 그리고 한 가지 협의해서- 여쭤볼게요. 예, 이게 예. 도에서 예산을 뭐 도움을 못 주겠다라고 하면 예. 전액 시비로 다 지금 하셔야 될 상황이잖아요. 지금 도 예산이 이제 물론 확보가 안 맞습니다. 되면, 예? 맞는데요. 예. 지금 이제 이게 만들어진 지가 계속 작년에 처음 50% 만들어진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전국에서 이제 경기도만 하는 거고 경기도에서 지금 13개 시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이제 도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서 이제 또 시군에다가 이제 기존세도 넘기긴 했는데 여튼간에 이게 전국적으로 좀 확산이 돼서 구피 사업으로 지원이 되면은 저희들이 지금 뭐 우리 더할 나위 없이 평택시도 좋지 않을까 몇 년 생각합니다. 있으면 예산이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되고 여유분이 좀 생기겠지만 네네. 반대로 여유분이 안 생기고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또 도 예산에 대해서도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과연 농민분들께 기본소득을 주던 것을 50%로 줄여? 그것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 이거 처음에 했을 때는 이제 이제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켜서 국가 국비 지원을 받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해보겠다고 예, 했습니다.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28페이지 쌀 적정 그 참여농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억 7천만 원. 뭐 이해는 하겠는데 휴경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지원을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제 타작물을 재배를 하거나 차작물을 재배했을 때는 이제 34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지원자가 많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왜냐면 이 벼농사를 짓는 게 그래도 안 짓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평택은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뭐 저희가- 쌀 수급 조절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예, 맞습니다. 휴경을, 요새 휴경을 값이 하는데 쌀값이 계속 시비로, 내려가가지고. 전액 시비로 다 지원을 한다? 이게 저기 상식선에서는 그 이해는 잘 안 됩니다. 농림부에서 또 별도 평가도 있고요. 뭐 시군 평가도 있고 또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또 안 하면 또 페널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그래서 정도 과잉 생산되고 있습니까? 몇 프로 정도? 우리 자체 수요, 우리가 그 평택시만 전체- 밥을 먹는다, 쌀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 평택시만 가지고 따지면은 실제로 이제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쌀이 그렇게 남을 건 없는데 문제는 이제 수입해는 쌀도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되는 물량이 1년에 40만 톤입니다. 우리 평택시가 생산하는 게 1년에 6만 톤인데 40만 톤을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되기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양도 상당히 많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좀 쌀값도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위원회 이거는 그 농지법이 강화되면서 이거를 꼭 필히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 예산 세우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뭐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 슈퍼오닝 농업대학교 이제 운영을 보면 이제 2017년부터 19년까지 국외 연수를 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연수를 못 가다가 이제 호전이 되면서 한번 선진지 연수를 한번 가보겠다 해서 5,6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저 예전에는 한 25, 6명 이렇게 갔었던 것 같은데 70명? 예, 당초에 저희가 처음에 농업대학 시작할 때 2008년도부터는 70명 이상씩 갔습니다. 그러니까 전 재학생 대상으로 다 가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예. 그래도 예산상의 여러 가지로 해서 좀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동안 준 인원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형평성, 그러니까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그래서 그 보조 비율을 나추더라도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그러면 농협대학 등록하면 다 선진지 견학을 다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전 그건 좀 형평성 문제가 오히려 역형평성을 좀 할 수 있다. 왜 이거 대학 아닌 대학이잖아요. 물론 이제 사회적인 대학이긴 하지만 여기서도 우수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좀 참여율이 떨어지거나 수업 일수가 좀 적거나 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모조리 다 대상층에 다 적용을 시킨다? 참여 수가 좀, 적거나 이제 그런 분들은 아예 뭐 중간에 재적 처리가 되기 때문에 뭐 참여할 수조차도 없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에서 협의했을 때는 일단은 그 전체 대상으로 본인이 이제 부득이 못 가겠다는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번에 전체로 올리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시에서 네. 주도를 해서 운영하는 대학이긴 하지만 네네. 이게 만약에 이런 뭐 연수 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외부의 일반 시민분들이 혹시라도 접하게 된다라면 좀 이야기는 나올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전체가 다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 재난지원금 그 농촌 체험농가 전년도에 저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네. 근데 결국은 이게 네. 문제가 돼서 네. 반납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네요. 네, 저희들이 이제 예측할 때는 우려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연구 회원이 35개소, 그다음에 연구회가 아닌 기타 6개소 해가지고 41개소를 예측을 했었는데요. 지원 기준을 저희가 정할 때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이제 평택시의 지원금을 못 받은 농가 또는 기지원금을 받았더라도 2019년도보다 소득 격차가 50% 이상 감소된 농가를 이렇게 준다는 지원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드리려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받으셨고요. 그다음 이제 미수령 농가들이 그중에 한 10대 농가가 됐는데 그분들은 현금 직거래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국세청 수입 그 금액 입증 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농가밖에 못 드렸고, 그 세 농가 중에서도 이제 미수령 농가가 2농가고 한 농가는 기수령을 하셨지만 소득 격차가 50% 이상 되어서 한 농가에서 세 농가밖에 못 드렸습니다. 전년도에도 저도 우려 섞인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결국 현실로 다가와서 먼저 본 거고요. 이런 것도 결국은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정확하게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사실은 매출입 그 증빙 서류가 없어서 못 줬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부 무자료 거래가 됐다라는 건데 많지는 않겠지만 이것도 사실 엄격히 따지면은 법의 잣대에서는 불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추경들이 지금 1차, 2차, 3차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본 예산을 우리가 이제 올릴 때 되도록이면 예측 가능하게 좀 제대로 파악해서 올려야 된다. 어떻게 됐든 추경이 올라온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 본 예산에서 예측하지 못한 그런 예산들이 지금 올라오는 건데 그 앞으로 본 예산 부분에 대한 그 예산들이 예측 불가능을 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사례가 있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추경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사업은 시작되지만 그 사업들이 연내에 우리가 완전히 마칠 수 있느냐도 우리가 또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명시월로 또 넘기다 보면 그런 것도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들이 어떻게 됐든 다음 그 본 예산까지 그때 담겨지지 않을 정도로 과연 긴박한 거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산이라는 게 이제 추경 예산이라는 게 대부분 전년도 결산 금액의 순수계획요금에서 뭐 예측을 잘못했던지 세수가 더 거쳤던지 뭐 사업이 남았던지 그런 남은 금액들을 가지고 대부분 이제 순수계획요금을 가지고서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는데, 본래 이제 순수계획요금 같은 거는 일차적인 게 그 부채를 먼저 갚는 게 사실은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고 그 남는 돈 가지고 긴박할 때 우리가 쓰는 경우로 가야 되는데, 여기 예산들을 보면 감액돼서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또 과연 연내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질까라는 의구점을 갖는 또 사업들도 있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뭐 집행부에서 상당히 뭐 어려운 점들이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추경이 아까 마냥 그런 예측들을 잘못해서 자꾸 올라온다고 하면 결국은 집행부에 대한 실리 저하가 올 수밖에 또 없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앞으로 본 예산 할 때, 물론 부득이하게 예산 편성 과정에서 또 뭐 예산이 없어서 삭감이 이제 예산 부서에서 받아주질 않아서 그런 경우도 이제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꼼꼼히 좀 챙겨보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 지금 그 농업정책과에서 2건하고 축산과에서 1건이 예산 전용을 한 사례가 좀 있죠. 없나요? 제가 이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이제 포장재 전용한 건 있습니다. 제작비, 전용한 건 포장재 제작비 했던 거 하나 하고, 예? 그 포장재 제작비 지원하는 국비사업 예. 그거 하나 있었죠. 예산 과목이 안 맞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 해서 네. 변경한 게 하나 그다음에 있습니다. 들력 경영화 사업 다각화했던 거. 들력 그것도, 경제 그것도 이제 있었고요. 예산 과목이 안 맞아서 축산과도 포경 대비 등 면역력 증강제 도비 지원 사업 했던 거 있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예산 전형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뭐 더 잘하시겠지만 그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도 되도록이면 예산 전용은 좀 제한하고 있어요. 그게 그 예산 전용을 함으로 인해서 또 시 기능을 어떻게 보면은 좀 저하시키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좀 되도록 발생 좀 안 하게 해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네, 그 11쪽을 한번 잠깐 보죠. 아까 이현아 의원님께서도 뭐 농민 기본소득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세건 부분은 뭐 아까 질의를 하셨고 지난번 설명회 때도 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질의는 안 하고요. 하나 좀 궁금한 게, 지금 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일부 그 면단인가요? 면단위에서 5,000명 이하인 주민을 네네. 가진 면단위 공모사업을 해서 농촌기본소득이라고 또 하고 네,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공모가 되면
5년간 1인당 뭐 그 15만 원인가요? 무조건 네. 그 주민 전체한테다 전체 지원해 주민이- 주는 거죠. 네, 그렇죠? 농촌 기본소득입니다. 농민 기본소득은 농촌 기본소득. 조금 틀리죠. 예, 예. 성격이. 그러면 저희 평택시에 해당되는 거는 서탄면 정도밖에는 제가 볼 때는 안 될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확대가 되면 농민 기본소득이랑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제 농촌 기본소득이 확대가 되면요, 농민 기본소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없어지고 예, 농촌 거기에 기본소득으로 해당되는 간다는 만약에 거죠. 서타면이 농촌 기본소득이 지급이 되면 농민 기본소득은 제외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게 매칭 사업입니까? 아니면 전액 도에서 다 전액 다 해주는 겁니까? 매칭 사업입니다. 매칭 사업입니까? 예, 예.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이은하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매칭 사업들이 문제가 처음에는 매칭 사업을 이렇게 주다가 점점점 비율을 네, 더 맞습니다. 인전 그 도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점점 줄이고 시비 부담을 늘리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결국은 전혀 지원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맞습니다. 거에 대한 대비는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 사업설명서 페이지 22쪽이고요. 사업 명세서는 283쪽인데 여기도 지금 예산이 그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인데 감액이 돼 있고 그 내용을 뒤에를 보면 사업용 변경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들이 222대에서 159대로 줄어들어서 이제 이렇게 됐다고 나왔어요. 이게 네. 왜 줄어드는 겁니까? 이제 당초에 도에서 이제 내실 이제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한 거는 사실 이제 200대 이상 이제 신청을 했고요. 도에서 당초에 이제 222대를 이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서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 다시 이제 요번 이제 이해충에 도 이해충에서 이제 전체적으로다가 조정을 하면서 저희 시에 좀 많이 배정이 됐으니까 좀 줄여야 된다 해가지고 좀 숫자를 좀 줄이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도비를 많이 내려 보내고 이제 돈은 다 안 내려왔고요. 지금 내려오는 예. 중인데 내려오는 중입니까? 이제 한꺼번에 다 내려보내지는 않고요. 나눠서 내려보내주는데 이제 도에서 저 내실을 좀 이제 숫자가 좀 올해 좀 상당히 많거든요. 222대고 요거하고 또 저기도 있습니다. 그 무인 항공기도 또 그래가지고 그럼 간해시로 내려왔다는 겁니까 지금? 먼저는 이제 정식 내실은 내려왔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수요 조사한 거 하고 했을 때 이제 양이 많으니까 좀 줄였으면 해가지고 도하고 협의가 됐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대부분 이제 연말에 반납으로든지 연말에 이제 조정을 해서 올리는데 이런 사업들이 왜 중간에 자꾸 이렇게 저기 되는 거죠? 잠깐 저희 뭐 이제 농업 분야 쪽은 이제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국도비 이제 특히 이제 토양계량제 같은 게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내려보냈다가 이게 돈이 남거나 그러면 이제 도에서 시군별로 좀 더 안배를 더 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래놓고 실제로 나중에 이제 중간에 이제 조정을 해주는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실 저 어떨 때는 저희들도 이제 이제 답변들이 곤란한 경우도 있긴 한데 여튼간에 이제 그런 사례가 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지금 그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 도비는 내려온 게 아니고 다는 안 내려왔죠. 안 내려오고 이제 그 간해시식으로 내려와서 서로 협의를 해서 일단 예산은 우리가 본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 있었고 예, 그렇죠. 예, 예, 미리 맞습니다. 확보를 해놨으니까 예, 예.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그 대수를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래 돈이 남아서 삭감 처리한 거라는 거죠. 그럼 그래서 이걸 이제- 굳이 뭐 본 예산에 그러면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또 근데 이제 처음에 확보를 안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또 저기 다른 시구로 또 넘어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군별로 또 정해 있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그 4시가 내려오면 4시가 내려오고 나서 1년 안에만 예산이 확보되면 가능한 게 아닌가요? 이 대부분 이거는 그 국토비 당년도 사업들은- 사업으로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예. 당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당년도 안에 이제 모든 게 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 한번 조정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전체 예산을 그 경기도 시군 전체 걸 가지고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했다가 중간에 한번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일반- 어차피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 추경에 이제 전체 남은 거에 대해서는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뭐 이제 금액이 얼마나 정도 남는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부정액으로 이제 반납을 하는 거고.
복잡하네요. 저 그냥 그런 사업이 마냥, 저희 농업분야에 예. 좀 여러 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국토비 받을 때 내시를 받게 되면 이제 1년 안에만 그 예산만 확보하게 되면 그 사업이 진행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농기계다 보니까 아마 다른 그 남는 돈이 있다면 다른 또 지역에다가 다 지역에다가 전배 조치도 분배하기 하고. 위해서 네네, 지금 그런 그렇다는 경우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모자라는 경우에는 저희들은 추가로 요청을 해가지고 더 요청을 하면 또 배정을 해주고, 그게 이제 전배 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 24쪽에 나와 있는 그 무인 공동 방제기도 역시 그것도 똑같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례입니까? 예, 마찬가지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또 다음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 분예산에서 또 예산을 미리 줄일 걸 감안해서 또 예산 확보하는 것도 참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제 저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 수요사 때 정확히 된 거를 네. 그대로 이게 반영을 해준다 하더라도 또 이제 그게 사업이 확정이 돼가지고 사업을 실제로 하다 보면은 자부담 부담이나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농업인들이 중간에 포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28쪽 좀 잠깐 한번 보죠. 사업병에서 284페이지. 쌀 적정 생산 참여농가 지원 사업이 이렇게 돼 있는데 기간이 지금 2022년 3월에서 12월까지로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왜 이거 본예산에다 확보를 안 하고 추경에다 확보를 한 겁니까? 이제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사유는 이제 그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사실 2월달부터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이제 우리 농업인들은 접시종자나 이런 거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쌀값이 계속 내려가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쌀을 줄이는 방법을 이제 그때부터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에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하려면 전년도부터 해야 된다. 그래야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게 맞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그분이 농사를 짓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접시 다 담거나 준비 다 해놨는데 인져서 하면은 이게 과연 되느냐. 뭐 저희도 그렇게 건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2월 달에 시작하다 보니까 본예산 확보는 못하고 저희가 이제 이해 추경에 또 확보를 하려고 하면 그때는 또 선거하고 또 연관도 되고 그래서 이번 3월 추경에 지금 예, 아니 뭐 추경 올라온 거는 뭐 저희는 크게 반대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이게 정책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 단계를 따졌을 때는 지금 안 맞는 네, 맞습니다. 밸런스가 지금 가고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 그건 예, 맞는 알겠습니다. 말씀이십니다. 아까 그 이은하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했는데 그 32쪽에 농지위원회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8월달 계획이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과거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었다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이제 폐지됐다가 그 최근에 이제 우리 평택이 이게 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제 그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농지 뭐 쪼개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다 보니까 농지위원회 다시 부활을 시켜서 8월달부터 이제 운영을 해라고 해서 지금 이제 뭐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고요. 이제 당초에 지금 여기 25개 읍면동 이제 본청하고 25개 저기 읍면동 전체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제 솔직히 이제 저기 동지역은 농지관리위원회 설치를 못하고 본청에서 관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8월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 농지법 개정 법률안 시행이 2021년 8월 17일로 되어 있는데 예. 이 예산이 그렇다면 이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좀 늦게 추경이 올라온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네. 그 80쪽 좀 한번 봐보죠. 농촌 자원가 그 사업명세서 295쪽입니다. 여기도 지금 3위 추경에서 일부 삭감 처리돼 가지고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잠깐만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아까 이은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하고 같은 건데요. 이제 원래 코로나가 2019년도 12월에 발생해서 2000년, 2001년까지 지금 2년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체험 농가들이 사람들이 이제 모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체험 소득이 격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 대상으로 중소기업 정하고 그다음에 평택시에서 재난지원금을 이제 드렸는데 거기에서 누락된 농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받았어도 50% 이상 너무 급감해가지고 추가로 더 주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산정했던 부분인데 의외로 저희들이 소득 실태 조사를 했을 때는 소득 격차 50% 이상한 발생이 15농가 정도 되었고 기타 재난지원금 미수령 농가가 한 10농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치유 체험 농업 연구에 소속이 안 되는 농가가 한 10농가 정도 돼서 41개소를 100만 원씩 주고자 산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다 받았고요. 그다음에 받지 못한 농가가 한 10농가 정도 됐는데 그분들은 이제 소득을 증빙을 못한 겁니다. 현금으로 직거래를 했기 때문에 소득 증빙을 할 수 없어서 이제 수령을 못했던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이라서 봤나 봅니다. 그 85쪽 한번 좀 봐보죠. 사업명세서 295쪽인데 농업생태원 주변 경관단지 조성 금액으로 해서 삭감 처리가 돼서 내려왔는데 지금 이 경관단지 조성 사업하고 그 창내리 쪽에서 했던 거고는 어떻게 틀린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창내리 쪽은 아까 이제 우리 이제 수경했을 때 주는 돈 그거하고 유사한 사업으로 농림부에서부터 이제 해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3년 동안 원래 5년 동안 해결했는데 올해 3년으로 마무리 해결해서 올해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는 거고요. 요 이제 그 농업기술센터 앞에 거는 우리 이제 농업기술센터의 그 봄꽃 축제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앞에다가 이제 유채꽃을 심어서 같이 하려고 하는 약간 좀 차이도 있습니다. 이거는 농사를 다시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유채꽃 심고 나서 농사를 짓는 거고 창내리 거는 아예 그냥 농사를 안 짓고 그냥 꽃만 재배하는 거죠. 그 부분은 경관 제가- 사업 자체는 같은데 그러니까 창내리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그 사계절 내내 이제 네, 꽃을 맞습니다. 심는 거고 지금 지금 농업생태원 주변 경관단지 조성은 유채꽃만 심었다가 그러면 이제 6월 이후에 이제 변하고 다시 나서 모내기를 예, 모내기를 들어간다. 늪벼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쪽이? 일름벼를 예? 그래서 일름벼를 심어서 빨리 수확하게 하는 겁니다. 설명을 이른벼 유채꽃은 좀 일찍 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그 오성면에 거주하고 있는 농가들 15농가들이 저희들이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조생종을 심으면은 8월 말에 수확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9월 초 중순에 논가리를 하고 유채를 9월 중순경에 파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극조생벼를 심는 걸로 다 저희들이 이제 약속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유채 파종이 하는 시기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농가들이 유채 파종까지 다 해야 되는데 비가 많이 와서 농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드론으로 유채 파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유채 파종 1차 하면은 1차 지원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1차분이 작년에 나갔고 올 봄에 이제 그 유채꽃이 잘 자라서 한 농가당 3분의 2 이상 유채꽃이 피면 나머지 지원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유채가 다 죽었습니다. 봄에도 이제 비도 계속 왔고요. 환경 문제도 있고 또 농 관리도 농가들이 제대로 안 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다 위임을 하듯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유채가 15농가 중에서 2농가를 빼고는 다 유채가 죽어서 2차 지원금을 못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올해 또 이른벼를 심고 9월 달에 다시 내년분 유채를 또 파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이 계약금은. 근데 저희들이 이 작년처럼 농가들이 손을 떼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거 유채 심고 키우고 하는 것을 다 일림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계약이 안 되어 있는데 또 그렇게 일림을 하면 우리는 이 사업을 더 이상 못 하겠다라고 해서 농가들이 그럼 우리도 못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포기를 하게 돼서 반환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지금 유채가 일단 피고 나면 네. 그 나중에 이제 농사짓기 위해서 이제 그걸 다 걷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걷어내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유채를 걷어내는 시기 5월 5일에서 5월 초부터 5월 10일 사이에 다 걷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5월 5일에 그러면 벼를 심는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5월 5월 15일 6월달이나 그 일반 벼랑 거의 비슷하게 시기에 심는 건데 네네. 이른 벼를 심으면 하면 조금 일찍 예, 저기 되니까 일찍 모내기가 들어가고 또 예, 급조생종이라서 이해가 갔습니다. 네, 추석 전에 수확할 수가 있어서 작년에도 예. 일반 만생종보다는 그 쌀 수입량이 더 높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유채꽃이 사실은 활짝 피려면은
5월 말까지 6월 초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그게. 예. 예? 그게 가야 되고 이제 대부분 이제 코스모스를 심게 되면 한 뭐 6월 말이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네. 그 중간 안에 이거를 또 벼버리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도 좀 약간 그 경과상 보면 약간 안 맞는 측면이 있고 하나는 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창내리 쪽은 왜 그쪽은 안 하고 그쪽도 상당히 그 저쪽 강변도로 이제 관광객들하고도 연계돼서 많이 좀 요구를 하는데 이제 시기만 지금 안 맞는 거지 사실은 사업은 유사한 사업이잖아 이게. 근데 그쪽은 왜 또 안 창내리 쪽은 하기로 결정난 겁니까? 거기는 이제 지금 한 거는 이제 저희들이 더 유지할 수 좀 여건 자체가 좀 더 지속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그 다른 생땅을 갖다가 놓고 거기다가 비료를 주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땅 같은 게 이제 거름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게 잘 되는데 이게 잘 안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꽃을 이제 못 본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가을 이제 코스모스를 지금 심어서 지금 뿌려는 놨지만은 저희들이 봤을 때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리고 이제 거기가 잘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근데 좀 죄송한데 농가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예, 이게 질문하셨던 그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창내리는 주변 경관단지 안성천 주변 경관단지로 실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 과에서 했던 부분은 봄나들이 봄꽃 축제 튤립 피면서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네. 뭐 유사한 건데 이왕 하는 거 그쪽도 좀 해놓은 게 난데 이쪽은 없애면서 기존에 했던 걸 없애면서 그쪽을 또 신규 사업으로 하니까 일반 주민들이 이제 이해를 못 하는 거고요. 그 오성 쪽이 논들이 조금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 양주리 쪽 빼놓고는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작물이나 식재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도 있지만 사실 창내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관리 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그 물 빠짐 현상을 제대로 좀 거기를 성토를 해서 좀 높인 상황에서 심었어야 되는데 낮게 심다 보니까 물이 잘 빠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뿌리들 자체가 썩고 그래서 잘 안 난 측면이 분명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관리 측면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보고요. 어떻게 됐든 이 사업이 진행을 한다니까 제가 검토는 해보겠지만 창내리 쪽도 되도록이면 좀 같이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 이건 제 뜻이 아니라 주민들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라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하나만 더 네.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네네. 그 유통가 보면은 88쪽에 보면 대한민국 명주대상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이거 계획은 10월달 올해 10월달에 하려고 올린 건데요. 내용은 이제 전국 단위 전통주 행사인 그 대한민국 명주대상이라는 그 행사를 평택에 이제 개최를 해서 슈퍼우닝쌀 소비 촉진 및 브랜드 홍보의 기회로 삼고자 이제 사업을 이게 전에도 네. 했던 사업입니까? 아니에요. 신규 처음 한 사업입니다. 겁니까? 예, 신규 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전에도 전국 대회가 열렸었는데 우리가 참여를 안 해다가 지금 이제 올해 그 신규 사업을 편성을 해서 참여하는 거냐는 걸 묻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이제 작년에는 춘천에서 했고요. 이제 12회를 이제 우리 평택에서 개최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15쪽 좀 봐주세요. 과속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국비해가지고 뭐 금액은 많지 않은데 270만 9천 원인가 이렇게 보니까 사업이 신규 사업인가 봐요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예. 이제 207만 9천 원을 더 좀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점적 반수하는 사업인데요. 이제 추가로다가 207만 9천 원이 더 추가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예. 이게 그러면 고품질 현대화 사업 이게 그 사업 지정을 어떻게 하죠? 여기 한 개소 사업 1.3 헥타르를 사업량이라고 했는데. 네네. 이거는 이제 국비 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예. 저희가 보통 이제 국비 사업은 이제 내년도 거를 올해 미리 신청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요 사업은 이제 과수 농협에 네. 이제 출하 약정을 한 농가에 한해서 그 과수 농가가 실증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실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과수 농협에 이제 나는 과수 농협을 통해서 출하를 하겠다 약정을 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이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뭐 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여기는 점적 관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품질이라면 굉장히 그 우수한 품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과수 네. 중에서도. 네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우리 월곡동에 이렇게 보면 고품질의 사과가 있잖아요. 저기 예. 그 사과 농가 같은 거는 이런 대상에 안 올라가나요? 만약에 이제 그 사과 농가가 예. 저 원예 농협을 통해서 네. 80% 이상 원예 농협을 통해서 출하를 한다면은 네. 신청 가능합니다. 그건. 신청 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궁금해가지고 이게 고품질이라면 특화된 어떤 그 종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 보면 우리 평택시에도 그 월곡동에 가보면 특별한 사과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해서 이렇게 보면 이런 대상도 여기에 대상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게 어떤 농가를 지금 선정이 된 건가 아니면 선정해야 되는 건지. 요거는 그래서 이미 이제 작년에 이미 신청을 해서 사업 이제 올해 물량이 한거 들어간 선정이 거예요? 돼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 농가 그 사과 농가가 이제 신청을 한다면은 네네. 이제 이제 올해는 끝났고 네. 내년 3월달에 신청을 해서 후년 독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저기 뭐야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여기 지금 경기 20페이지에 보면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 이게 이제 도비가 5,500만 원이 됐네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신규 사업인데 이게 우수마을에 이양기하고 뭐 파종기를 한다고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 보고를 이제 받긴 했지만 이게 그 우수단지 농기계 지원 사업 이걸 어떻게 선정해요? 여기 지금 봉남리 장목반은 완료가 됐고 우곡마을 공급하고 파종기는 안화리 단지를 해준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네네. 예. 요거 이제 사업 대상자는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도의원님들이나 예.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모내기나 예. 이제 아니면 이제 콤바인 같은 거 지원될 때는 이제 그 별백이 할 때 와서 네. 시연을 해고서 예. 그런 거에 대한 적으로다가 이제 지원을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총 3군데가 지금 배정이 돼가지고 글쎄. 도에서 배정이 돼가지고 2학기 한 대는 이제 공급이 됐는데 이제 파종기 한다고 2학기 한 대는 지금 이제 시기가 좀 늦다 보니까 마을에서 어차피 이제 내년에 써야 되니까 좀 천천히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좀 늦게 아직 구입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고 이제 그 비농철에 이거 보관 관리 같은 걸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아, 그래요?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고 공동으로 공동으로 관리하는 사항이 관리하고?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고장 나거나 뭐 어떤 저기 할 때도 이 지원 사업 같은 게 되나요? 그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고쳐야 돼요. 네네. 이게 뭐 이렇게 그 마을 열악한 마을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같은 거는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신규 사업이길래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네네. 3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가뭄 대비 용수개발 사업 국비로 이게 뭐 7,500만 원이 이제 됐는데 이게 지난번에 저희 가뭄 대비 용수 확보 예비비 해가지고 1억 4,420만 원을 그때 해서 네, 뭐 맞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쓴다고 하더니 지금은 이게 이제 뭐하고 요거로 지금 대체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사업 명세서에. 저희들이 이제 다 사업 이제 예. 예비비 쓰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의원들한테 보고 드리고 예. 다 선정이 확정이 그렇죠. 돼가지고 내려보내고 났는데 비가 왔죠. 이게 내려온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7,500만이 내려와가지고 예. 그 어차피 지금 이제 예비비로 다 읍면동에 내려보냈기 때문에 또 내려보내기가 좀 저기해서 저희는 요거를 관정으로다가 변경을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관정 저기 그 뚫는 거로다가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뭐 이 성립전 예산을 쓸 때는 물차 예, 물차로 가문대에서 썼습니다. 물차를 쓴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예. 지금 보니까 관내 용수로를 정비한다. 용수로 정비 참 제가 예, 용수로 정비하는 거다. 정비라고 지금 써져 있잖아요. 이제 예, 예. 그래서 이게 그 저희는 보고받기는 지난번에 가뭄 대비 그 물차로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게 같은 1억 4천만 원은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했던 금액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그거는 1억 4천만 원은 예. 지금 읍면에서 내려가 있어가지고요. 예. 한 1,000톤 정도 지금 저기 송탄동하고 예. 현덕하고 포승은 한 1,000톤 정도 공급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이후에 비가 왔기 때문에 일단 이제 올 연말까지 봐서 이제 더 이상 가뭄은 없을 거로 보고 만약에 남으면 불용 처리하든지 아니면은
2월을 시켜서 내년 봄에 가뭄이 또 오면 그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글쎄요.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업무 보고 받기에는 이제 빠지고 이게 들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대책이 없어서 제가 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63페이지 가축 폐사체 수거함 지원 국비가 이게 지금 2억 8,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제 궁금한데 이건 좀 신규 사업이네요. 신규 사업인데 이게 이제 그 사업량에 보니까 32개소는 수거함 35개소 중에서 수거함 25개소, 지하형 수거함 7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산출 내역에 보니까 수거함은 개당 300만 원씩 25개고 이거는 또 지하형 수거함은 비싸네요. 3천만 원 7개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살처분하고 이게 우리가 이제 매몰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를 그 사체를 보관을 했다가 가지고 있으면 더 저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궁금하고 이게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보통 폐사체 수거 처리 지원 사업인데요. 네. 요게 지하형하고 예. 그다음에 수거함하고 지하형은 25개, 예. 수거 다 7개, 수거함이 25개인데요. 가축이 평상시에 죽고 나면은 예.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예. 그냥 저 퇴비장에다 해니까 냄새가 나서 그 냄새 민원에 예. 저기에서 일정 기간 보관을 했다가 이제 렌더링 업체에서 수거를 해가끔 해가는 사업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면 보관함도 이렇게 만들려면 꽤 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예. 지하 수거함은 비싼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수거함은 개당 300만 원 정도고 지하는 바닥에다 정식으로 만들어서 냉장고를 해놓는 겁니다. 그럼 어떤 농가에는 수거함을 주고 어떤 농가에는 지하형 수거함을 이렇게 선정을 할 수 있나요, 이게? 그 농장 여건 따라서 예. 바깥에 외부에 완전히 할 수 있는 데는 수거함으로 하고 네. 저기 한 데는 여건에 따라서 다 틀리게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글쎄 이제 그래서 궁금해서 이게 신규 사업이라 여쭤본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위생적으로는 좋겠네요. 뭐 어디다 한쪽에다 뭐 방치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수거함 속에 일단은 보관했다가 그럼 폐기 처리하는 업체에서 가져가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그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이게 3천만 원 예상이 이제 됐어요. 그러는데 여기에 그 운영 시설 현황을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 받기는 안정리 그린공원 그 반려견 공원하고 모두마루 5성면에 있는 거하고 이충 반려견하고 하나를 더해서 국제교류센터에다 하나를 더 저기 한다고 그 2억인가가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여기 보니까 동삭도 있고 신당도 있고 서부도 이게 올해 3월 22일 날 이거 개장을 한 거예요? 네, 3월 20일 날 개장한 3개 운동 시설이고요. 네. 그 시민쉼터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쾌적하게 바닥에 잔디를 좀 깔아달라, 냄새가 심하다 저기 갖고 그렇게 울타리 개선이나 이용에 편하도록 잔디 시공할 계획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보고받기는 이제 3개에다가 하나 더해서 국제교류센터에서 4개를 만든다는데 우리가 여기 보니까 지금 또 3개가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이게 그 바닥재 개선 뭐 흙바닥에서 이제 잔디? 예. 잔디 까는 거예요? 네네. 흙바닥에서 잔디 시설 개선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조금 이게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흙이 반려견 눈에 들어가서 눈병이 발생하고 털이 더러워져서 매일 목욕을 시켜야 하는 등 불편에 따른 바닥재 개선 요구가 많아서 이렇게 한다 하는데 언뜻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조금 이제 이렇게 상이한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현이 좀 뭐 이렇게 반려견 눈에 흙까지 들어간다 이제 이래서 이 표현 같은 게 조금 다른 표현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우리 같은 경우 어린이들이 어떤 때는 어린이 놀이터도 이제 모래 놀이터에서 일부러 놀게도 시키잖아요. 이제 그러는데 요 표현을 좀 더 조금 이제
비반려견들이 생각을 할 때 그 어떤 민감한 그 대응이 안 갈 수 있도록 다른 표현으로 좀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표현도 주의해서 글쎄요. 좀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편안하게 좀 할 수 네.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남영 의원입니다. 11조 사업설명서 11쪽에 보시면은 농민 기본소득 지원해서 도읍이인데 이 지금 삭감을 다 시켰는데 이 이유가 뭐죠? 예, 당초에 이제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3만 명을 배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 저희 농업경제에 등록이 된 농가가 한 17,200여 농가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농민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가 꼭 농업경제 등록뿐만 아니라 이제 그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거나 120만 원 이상 농업소득이 있으면 또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한 3만 명이 되지 않겠냐 해서 경기도에서 이제 3만 명을 처음 배정을 해준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제 받아보니까 한 16,000명 정도, 16,000 몇백 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추가 신청 받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좀 당초 생각했던 거하고는 많이 적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감액을 해서 먼저 이제 이윤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마냥 아마 요 정도 선에서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럼 지급 기준에 안 맞는 농가가 그만큼 발생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급 기준에 안 맞는 농가도 있고 예를 들어 이제 국세청에 3,700만 원 이상 소득된 사람도 다 제외되니까 그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이제 판단했을 때는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90 이상 영농에 종사한 분이나 110만 원 농업소득 있는 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런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는 결론이 된 거죠. 이게 뭐 도비가 지원해줄 때 평택시 그 농민에 대한 파악이나 이런 걸 다 해서 우리 저기 농업정책에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나요? 이제 저희들은 이제 17,000명 정도, 17,200명 정도 될 거라고 본 건데 도에서는 이제 여유 있게 내려 여유 있게 좀 내려보내주신 거죠.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 평택 쌀 판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원정원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초중고에 쌀을 평택 쌀을 납품을 하려면은 친환경으로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친환경 쌀로. 예, 친환경 쌀도 있고 일부는 저희들 슈퍼오닉 쌀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도요? 초등학교도 초등학교는 지금 친환경 쌀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 생산하는 그 친환경 쌀로는 다 그 초등학교에서 급식에 이용하는 쌀이 다 저 커버가 되나요? 예. 아니면 예지에서 수입 아니요, 평택 친환경 쌀로 쌀 초등학교에 다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4대 농협에서 이제 그 수매를 해서 1년 내내 이제 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쌀이 지금 많이 남아서 지금 농민들이 쌀 가격 하락 때문에 걱정이 많잖아요. 네, 올해 하고 주기적으로 한 5년에 한 번씩 그렇게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뭐 그 축산과에서 보면 그 조사료에 대해서 그 우리가 휴경농지 신청을 많이 이제 하는 농가도 있겠지만은 조사료로 해서 이렇게 그 농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이제 그 타작물 재배에 그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마냥 이제 타작물 재배에 뭐 꼭 콩만 있는 게 아니고 축산농가의 사료작물도 가능하고요. 뭐 이제 아까도 휴경도 된다 그랬지만은 사료작물 이제 쌀이 아닌 모든 작물은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축산농가의 사료작물도 저희들이 같이 이걸 할 때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택쌀로 평택에서 생산되는 쌀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가공식품이 몇 가지나 돼요? 가공식품.
평택쌀로 하는 가공식품 현재 이제 저희가 저희 관할하에 있는 어떤 가공품을 현재는 지금 가공장이 지금 지어져서 내년부터는 이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서관으로서는 현재 없고 평택쌀로 주로 하고 있는 가공품이 이제 쌀로 한 그 막걸리하고 그다음에 쌀 과자 믿음영농조합에서 하고 있는 쌀 과자 그리고 이제 쌀로 보통 김밥 같은 것을 많이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정도입니다. 현재 쌀떡, 뭐 떡볶이 떡 이 정도로 지금 만들어서 가공이 되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평택에 그 떡집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평택에서 그 떡집 떡을 쪄서 이제 그 저기 뭐 학교에다가 간식도 납품하고 뭐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그쪽 그 100% 우리 평택쌀을 좀 쓰시고 있나 한번 조사 좀 한번 그 농업소책과도 할 수 있나요? 만약에 하면은 이제 네. 우리 유통가 쪽에서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유통과에서 저기 이제 그 슈퍼닝 떡도 옛날에 과거에 또 이제 지정을 해준 적도 있습니다. 이제 한 우리 관내 한 개소 어디라고 이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순수 우리 100% 우리 평택 쌀로만 하는 그런 떡집도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제 인근 시 예를 들어서요. 이 안성시 같은 경우는 안성 쌀을 안 쓰면은 난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안성에 모 회사를 구내 식당을 운영을 한번 해봤는데 평택 농협쌀을 갖고 들어갔더니 거기 저 회장님이 반려를 하시더라고. 안성 쌀로 갖고 들어오라고. 그 정도로 이제 안성에서도 쌀 판매에 대해서 안성 시의회에서 굉장히 그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저희 평택의 그 4대 농업이 RPC 통합하는 방법을 없나요? 통합시켜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제 RPC 정부에서는 이제 민간 RPC 빼고 저희 평택에도 지금 RPC가 3개가 있거든요. 미아또라고 이제 진이 하나 있는 건 민간 통합 RPC고 그다음에 이제 평택 농협을 뺀 나머지 3군데 농협이 이제 RPC가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이제 통합 시군당 하나씩만 농협권을 하나씩만 해라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또 유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모든 그 RPC 지원 사업은 그쪽에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 이제 농협장님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용역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럴 통합을 하려면은 이제 논리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자원 확보나 이런 게 이제 국비를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이제 용역을 주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농협장님들도 설득도 하고 우리 농업인들도 설득도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제 농업인들도 약간의 이해 득실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평택 쪽으로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수매가를 많이 주다 보니 이제 통합 다른 안중이나 다른 이제 조합 기준하고 통합이 되면은 이제 손해가 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도 있고 또 농협에서는 기존에 각 농협에서 판매하던 업체하고 통합을 하게 되면은 이게 또 통합이 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판매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다. 이게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도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체를 묶어서 한번 우리 그 용역을 줘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어떻게 해결을 하고 그래서 이런 용역을 가지고 이제 우리 농업인 그다음에 우리 농협을 설득을 시켜서 이제 향후에 이제 통합 RPC로 가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통합 4대 농협 RPC 통합에 대한 그 얘기가 몇 년도부터 나왔습니까? 사실 이제 나온 거는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일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일부 평택농협 같은 경우는 이제 RPC가 아니고 DSC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평택농협하고 이제 평성농협 정도는 서로 좀 이제 그런 공감은 이제 있는데 실제로는 접근하기 어렵지만 여튼간에 좀 그래도 좀 그렇고 안중하고 송탄은 사실 어느 일정 면적을 안중 같은 경우도 특히 우리 전체 면적의 한 50% 이상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이제 안중농협도 그렇고 이제 송탄농협도 그렇고 좀 적극성이 사실 떨어진 거는 뭐 우리 전체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RPC 통합 RPC를 만들고 기존에 쓰던 거를 뭐 이 그 DSC나 건조 저장 시설을 운영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도 같이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나온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 농림부에서도 계속 통합해라고 저희들한테 지금 뭐 이 공문 내려오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뭐 소장님께서 그 4대 농협 조합장님들하고 한번 그 간담회를 가지셔가지고 조합장님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내년에 그 용역비를 세우셔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현재 용역비를 저희가 이제 기획실 통합 용역비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뭐 가뭄으로 이렇게 피해본 지역은 없죠? 평택에.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피해는 있습니다, 사실. 있습니다. 피해는 있는데 그게 이제 눈으로 나타나는 뭐 피해 완전히 작물이 죽었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봄에 이제 마늘이나 양파, 감자 이런 게 아무래도 이제 수확량이 줄은 이제 물이 제대 안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피해는 있지만 실제로 죽어서 피해난 거는 뭐 저희들 없습니다. 예. 밭작물이 다 타가지고 뭐 수확을 못했다든가 뭐 이런 농가가 있었나요? 그런 거는 별도로 다 보고된 건 없고요. 수확량이 줄고 그런 거는 뭐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는 아무래도 가무니까 이제 각종 병충이 많이 좀 나서 피해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농업기술센터에 그 급수차가 있어요? 차량이? 급수차는 없고요. 방역차랑 이제 광역방제기라고 이제 큰 차는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급수 차량이 준비를 해서 극한 가뭄으로 농작물이 뭐 이렇게 피해가 오는 그런 농가가 있으면은 그 물탱크 같은 거는 다 시설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물 공급을 좀 해줘가지고 그 피해가 좀 덜 가도록 그리고 또 한번. 예, 그래서 예비비 올해 1억 4천만 세워가지고 읍면동에다가 다 배정을 해서요. 읍면동에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아까 김영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가축 폐사된 가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평택의 가축 화장장 신설이 어렵나요? 지금 아직까지는 신청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검토해 달라고 해봐 갖고 한 거는 몇 군데 있었는데요.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에서 운영하는 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번에 동물 보호센터 건립 하고 아직까지는 화장장 저기는 검토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은 뭐 소나 돼지나 닭이나 뭐 오리나 다 지금 매립을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매립하면 이제 그게 그 사체가 다 삭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또 그 주변에 그 매립 지역 주변에는 토양 오염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안 좋은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근데 매립을 하게 되면 최근 2, 3년 전 동안은 그 AI나 AI 발생했을 때 가축 매립은 없고요. 전부 다 렌더링 업체로 다 렌더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생지에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렌더링 업체로 다시 소멸 처리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요새는 토양 오염이나 그런 거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2000년이나 전에 매몰지도 지금 계속 소멸 처리 다시 그 검사를 해서 매몰지 아직 사체가 남았으면은 다시 소멸 처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기견이나 애완견들이 이제 죽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평택시에서? 유기견 지금 우리가 그다음에 여기 동물보호센터에서 사체가 발생하면요. 우리도 렌더링 업체 개인 사체 업체로 다 전량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뭐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유통과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관련이 있으신가요? 예. 어제 로컬푸드 얘들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뭐 열심히들 하려고는 계시지만은 접근하는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많지를 않으니까 계속 어떤 이제 우리 평택시의 이제 시설 농가를 위한 농산물 판매장으로서 인식을 하고 시민들이 이제 쉽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매장에 진열된 품목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아마 우리 시민들이 쇼핑을 하는데
많이 이렇게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차피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는 좀 운영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로컬푸드 매장하고 소통을 해서 뭐 지원할 사업이 있으면 지원을 해드리고 농가에서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